KF-21 국산 엔진 개발 시작 교체. 미국 잠깐만 한국 언제 개발했어? 해리스 트럼프 TV 토론 다시 하자 도발. 국내 유일의 항공엔진 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잇단 자주포 수출에 이어 첨단 전투기 엔진 개발 사업에까지 뛰어들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이 이를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 항공엔진은 서구권 주요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산업으로 만약 한화가 개발에 성공한다면 최초의 국산 항공엔진이 만들어지게 된다. FT는 2일 현지 시각 한국 최대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섰다며 기는 한국 방산업계의 밸류체인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주 국방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라고 전했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르면 2036년까지 첨단 엔진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 회사는 지어로스페이스, 프레덴 휘트니, 롤스로이스 등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글로벌 엔진사의 주요 부품 공급사라고 했다. 이 엔진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하반기 양산할 국내 최초 국산 전투기 KF-21의 개량형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FT는 덧붙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PW 등 글로벌 메이저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항공 엔진을 공동 개발하는 역량을 갖췄다. 글로벌 메이저 업체와 이러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는 일본의 EAI, 독일의 MTU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현재 최신 전투기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자체 엔진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6개국뿐이다. 이광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사업 부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자주 국방과 경제적 득실을 고려하면 하루 빨리 독자 엔진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며 우리가 선진 업체를 따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한화의 도전을 자동차 시장에 빗대 포드가 페라리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하지만 시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도 최근 한국 정부가 지난해 첨단 엔진 개발 계획을 밝힌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약 400억 원 규모의 증설 투자 계획을 내놨다며 한화가 독자적으로 선박 및 미사일 엔진을 제작할 역량은 갖췄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내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군사 전문지인 제인스는 새로운 공장이 한국 정부의 새 독자 엔진 개발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짚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폴란드, K9 자주포, 천무 등 호주,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과 잇따라 대규모 수출 계약을 맺었다. 다만 지상 무기와 달리 항공기용 첨단 엔진 개발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더글러스 베리 국제전략문제연 구소선임 연구원은 한화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술적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첨단 엔진 개발과 관련된 과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호성 창원대 첨단방위공학과 교수도 항공엔진 소재 개발은 섭씨 2000도 이상의 연소열을 견뎌야 하는 복잡한 기술이다. 중국도 최근까지 기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성공하더라도 규모의 경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할 D와 무기체계할 D는 다른 것일까? 방사청 쪼개기 논란. 국방부가 무기체계 연구개발 이외의 국방 R&D 기능 대부분을 흡수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법률안 개정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방RD 체계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는 어려워 보인다. 16일 야당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방RD 개편과 국방부 2차 관제 신설의 일환으로 국방부 중심의 국방RD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확정했다. 방위사업청, 방사청은 무기체계 개발과 조달, 방산 수출에 전념하고 국방부가 국방RD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국방부로 이관되는 예산은 2025년 정부안 기준 2조 9,834억 원으로 방사청 예산안 18조 712억의 16.5% 수준이다. 국방RD 예산만 따질 경우 4조 9,024억의 60.9%에 달한다. 국방부는 방사청 전체 인력의 5%인 80명도 흡수하게 된다. 국방부 안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방사청, 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사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기연을 국방부로 이관한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민군협력진흥원과 국방신속획득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통합해 국방RD 업무를 전담하는 국방부 산하 국방기술혁신원, 가칭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기능적으로는 그간 방사청이 수행하던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감독, 국방기술정책 및 기술보호 심사, 핵심기술연구개발 전용기술 미래도전 국방기술 연구개발, 신속연구개발사업 부품국산화, 개발 민공기술 협력사업 등의 업무가 국방부로 넘어간다. 방사청에는 무기체계 조달 업무와 전력화를 전제로 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방산정책 지원 및 수출 업무 정도만 남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RD 기능 분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전용기술과 핵심기술, 신속연구 등이 모두 무기체계를 개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인데 이를 국방부와 방사청으로 이원화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된 기술을 실제 무기체계와 어떻게 연계시키고 관련 사업 관리를 어떻게 할지 등의 과제도 있다. 게다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무기체계 RD도 계속해야 하는데 상하 관계에서 수평 관계로 바뀐 이후의 업무 협조 용이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기술 RD와 무기체계 RD는 떨어질 수 있는 RD가 아니다면서 국방부가 이를 가지고 가면 왜 효율적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의 RD 개편하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국방위원회 법률안 심사소 위원장인 부 의원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기술정책 이관 관련, 기술관리, 기술료, 기술이전 등은 방산수출과 밀접히 연계돼 있어 이관이 제한된다면서 기술심사와 기술보호, 업무 이관 시 효율성과 대응력이 저하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가 국방 RD 체계를 국방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은 방사청을 형해화하고 공룡 국방부를 만드는 것이라며 방위산업의 효율성과 대응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방부의 권력 구조 강화를 목표로 한 개편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 북남북 연결도로 폭파쇼에도 손해배상 청구 어렵다. 북한이 우리 세금 약 1,800억 원이 투입된 경에 동해선을 한 번에 날려버렸지만 정부가 북한의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해 동해선 북측 연결도로의 소유권이 북한에 있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경해 동해선 건설을 위해 북한에 지원된 차관의 상환을 앞으로도 지속해서 요구하고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통화에서 북한의 전날 경해 동해선 연결도로 폭파와 관련해 우리 측이 법적 조치에 나설 근거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전날 입장문에서도 폭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면서도 법적 대응에 대한 언급 없이 북한의 차관 상환 의무만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이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책임을 물어 총 447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통일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달리 경의 동해선의 소유권은 북한에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다만 우리 정부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현물차관을 통해 지원한 1억 3,290만 달러, 약 1,800억 원에 대한 상환 의무가 남아있다. 경해 동해선 폭파와 별개로 채권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우리 정부 소유다. 또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가 손해를 봤어야 법적 조치를 하는데 우리는 손해본 일이 없다며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차관은 통상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개념이라는 점도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이유다. 통일부 당국자는 차관을 돌려달라고 촉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은 매년 늘어나는 상황이다. 경해 동해선 현물차관 상환 기간은 10년 거치 20년 분할로 30년 내에 갚아야 한다. 마지막 차관이 이뤄진 2008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8년부터 꾸준히 이자가 쌓인 것이다. 거치 기간에는 무이자, 분할 기간에는 이자율 1%로 원금을 나눠서 갚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차관을 갚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이 그간 우리의 차관을 갚은 건 2008년 1월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해 240만 달러 상당의 아연괴 1,005톤을 현물로 준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경해 동해선 폭파에 대한 사실을 관영 매체를 통해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경해 동해선 폭파는 우리의 공세를 막겠다는 방어적 차원의 조치라며 대남 공세적인 태도를 이어가겠다는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에 보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북한은 노동신문 일면에 한국의 무인기 침투에 복수하기 위해 청년 140만 명이 자원 입대를 탄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